안녕하세요. 상상빌더입니다. 오늘 소개할 977번째 책은 바로 생각의 연금술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작가 제임스 알렌의 지혜를 담은 책인데요. 무려 1억 5천만 부가 팔렸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마치 연금술처럼 생각을 바꿔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제가 5분 만에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1.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제임스 알렌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거울처럼 내면의 생각이 외부 세계에 그대로 비춰진다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건데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외부 환경 탓하기 전에 내 생각부터 점검해 봐야겠죠.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하는 이유 바로 생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돈을 잃었을 때 한 사람은 좌절하고 다른 한 사람은 다시 시작할 의지를 다지는 것처럼 말이죠. 2. 생각과 목표가 합쳐서 성공. 하지만 생각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생각은 목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치 배가 목적지 없이 표류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목표가 있어야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겠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지고 결국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3. 이기심을 버리고 풍요를 얻자. 제임스 알렌은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성실, 믿음, 관대함, 사랑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돈만 쫓다가는 결국 불행해질 뿐입니다. 4. 건강도 마음먹기 달렸다. 놀랍게도 우리 몸의 건강도 정신 상태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는 거죠.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생각은 질병을 부르지만 긍정적이고 희망찬 마음은 건강을 지켜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5. 성공의 비밀, 집중력. 마지막으로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 바로 집중력입니다. 어떤 일이든 집중해야 제대로 해낼 수 있겠죠? 집중력은 마치 증기기관처럼 우리를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자, 오늘 생각의 연금술 핵심 내용 잘 보셨나요? 이 책에는 제가 소개해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가 담겨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갑니다. 97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생각의 연금술. 저자, 제임스 알렌. 출판일, 2024년 10월 1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생각이 인생의 예언이 되는 순간을 알자. 책 소개. 20세기 문학계의 기인으로 불리는 제임스 알렌은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서양에서는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이 인생의 멘토로 뽑는 저명한 작가이다. 그가 1903년 출간한 생각하는 대로는 누적 판매 부수가 무려 1억 5천만 부에 달하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자기계발서로 손꼽힌다. 1912년 47세의 짧은 나이에 사망했지만 그가 남긴 21권의 책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이후 탄생한 모든 자기계발서의 원류로 여겨진다. 국내 최고의 마인드셋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저자, 구독자 67만 명 유튜브를 운영하는 하와이 대저택은 일찍부터 제임스 알렌의 글에 감복하여 그의 글을 읽고 필사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은 인생의 지혜를 많은 이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제임스 알렌의 저서 21권, 약 7,000쪽 분량의 글을 모두 읽고 편집해 300쪽으로 압축했다. 그는 제임스 알렌의 철학이 지금 시대를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 제임스 알렌은 강조하는 것은 생각의 힘이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 중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생각이며 생각을 바꾸면 삶을 바꿀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생각의 전환을 돕는 제임스 알렌의 지혜가 담겨 있다. 이 책을 읽고 나기 전과 후 달라진 마음가짐은 당신의 평생을 바꿀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알랭 드 보통. 영국의 유명 철학 작가이자 자기계발 분야의 선구자. 인생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얼 나이팅게일,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 등 서양 지성의 거장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준 인물로 평가받는다. 영국 레스터 노동자 계층 출신으로 이민을 위해 먼저 미국으로 떠났던 아버지가 강도 살인 사건으로 사망하자 15세의 제임스 알렌은 아버지를 대신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영국 제조회사에서 일하던 그는 이후 기자 생활로 생계를 유지했고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첫 번째 책 빈곤에서 권력으로 From Poverty to Power 1901을 출간하며 작가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후 알렌은 자신의 영적 메시지를 담아 잡지 이성의 빛, The Light of Reason을 출판했다. 1903년 그는 자신의 세 번째 책이자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생각하는 대로 As a Man Thinketh 1903를 출판하며 세계적인 작가라는 명성을 얻었다. 이후 매년 한 권 이상의 책을 집필하던 그는 1912년 47세에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다. 알렌의 사후 그의 아내는 그의 메시지를 담은 잡지를 계속해서 발행했으며
알렌은 스스로 실천을 통해 검증된 사실만을 책에 적었다고 밝혔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받는 그의 작품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으며 수많은 자기계발서의 원류로 여겨진다. 책에서 얻은 내용, 전 세계 누적 판매 1억 5천만 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자기계발서의 영원한 고전. 현대 지성의 멘토 제임스 알렌과 생각의 과학자 하와이 대저택의 시대를 초월한 만남. 대한민국 최고의 마인드셋 멘토 하와이 대저택, 제임스 알렌의 저서 21권을 한 권으로 압축하다. 사람을 성공하게 하거나 몰락하게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생각이 인생의 예언이 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꾼다. 이를 위해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 하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을 쌓고자 한다. 하지만 핵심은 기술이 아닌 본질적인 깨달음이다.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만들기에 스스로를 성공하지 못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이 아닌 상황을 탓한다. 하지만 성공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알렌은 모든 환경과 한계는 생각의 투사일 뿐 결국 어려움을 느끼고 겪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일축한다. 결국 환경을 정의하는 것은 나 자신이며 나 자신을 바꾸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바뀐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사소하고 작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세상에 별거 아닌 일은 없다. 모든 것은 미래의 나를 위한 씨앗이 될 것이고 그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생각, 행동, 결과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라. 동요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를 둘러싼 환경도 함께 흔들린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업신여긴다. 하지만 직접 실천해보면 이 단순한 메시지를 직접 실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된다. 이 책은 지금까지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편견을 걷어내고 생각의 진정한 힘을 깨닫게 되는 시작이 될 것이다.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등 수많은 자기계발의 대가들이 제임스 알렌을 멘토로 뽑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 최고의 마인드셋 멘토 하와이 대저택이 직접 편집하고 압축한 제임스 알렌의 메시지를 읽으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마법을 경험하길 바란다. 내면의 생각이 외부의 환경을 만든다.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세상이 만들어진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당신의 내적 경험에 따라 실제로 변화한다. 당신 외부 환경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의식 상태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내면이다. 외부 환경이란 내면의 영향을 받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알문 모두 직접 경험한 데에서 나온다. 당신이 앞으로 알게 될 모든 내용 역시 경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당신의 일부가 된다. 당신의 생각에 따라 당신의 삶, 당신의 세계, 당신의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생각의 힘은 내면만이 아니라 외적인 삶과 상황도 만든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품은 생각은 머지않아 필연적으로 당신의 외적인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불순하고 이기적인 영혼은 반드시 불행과 재앙을 향해 끌려가고 이타적이고 고귀한 영혼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행복과 번영을 향해 끌려간다. 모든 영혼은 자신에게 있는 것만을 끌어당긴다. 신성한 법칙은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공과 실패는 그 영혼이 품어온 생각의 내용과 힘의 결과이다. 모든 영혼은 생각과 경험이 모여 만든 복잡한 결합체이며 몸은 그 영혼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내용이 당신의 실제 자아이며 주변 세상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모습이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모두 지금까지 우리가 품어온 생각의 결과이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 기초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행복하다면 그가 행복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요. 불행하다면 그가 낙담하고 무기력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겁이 많든 담대하든 어리석든 현명하든 불안하든 평온하든 간에 현재 당신이 처한 마음 상태, 그 상태를 만들어낸 원인은 결코 외부가 아닌 당신의 내면에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궁금할 것이다. 정말 외부 상황이 우리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나는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 상황은 당신이 허락할 때만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실한 진리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동요하는 이유는 생각의 본질과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성공이나 실패로 이끌 힘이 외부에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당신은 외부 상황에 굴복하고 그 외부 상황이 당신의 절대적인 주인이 된다. 누가 강제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기꺼이 외부 상황의 노예가 되는 셈이다.
즉, 당신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힘을 가지지 못한 외부 상황에 힘을 부여하고 만다. 그러나 당신이 실제로 굴복하는 대상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다. 당신의 생각이 외부 상황에 투사한 슬픔과 기쁨, 두려움과 희망, 강점과 약점에 따른 마음 상태이다. 나는 언젠가 젊은 나이에 힘들게 번 돈을 모두 잃어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 사람은 돈을 잃고 매우 힘들어했다. 분노하고 억울해했으며 걱정하고 낙담했다. 다른 한 사람은 신문에서 자신의 거래 은행이 파산해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하자마자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벌어진 일이야. 괴로워하고 걱정한다고 잃어버린 돈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 다시 모으자. 그러면 된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금세 부유해졌다. 그러나 돈을 잃었다는 사실에 계속 슬퍼하며 불운을 탓하던 첫 번째 사람은 나약하고 비굴한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버렸고 불운한 상황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돈을 잃어버린 그 상황을 암울하고 처량하게 해석했던 사람에게는 실제로 상황 자체가 저주가 되었다. 반면에 강인하고 희망찬 생각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새롭게 노력했던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었다. 생각해보라. 상황에게 축복이나 저주를 내릴 힘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야 마땅하다. 그러나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에 따라 좋게 작용할 수도 또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마주한 사람의 마음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자기 생각을 단속하고 마음을 통제하는 연습을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영혼이라는 내면의 신전을 다시 건축해야 한다. 쓸모없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두 제거하고 기쁨과 평온함, 힘과 활기, 연민과 사랑, 아름다움과 불멸에 관한 생각들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내면을 채워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웃게 되고 더 평온해질 것이며 더 강인하고 더 건강하며 사람들에게는 더 다정한 그야말로 품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과 목표를 연결시켜라. 생각은 목표와 연결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이라는 배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표류하도록 내버려둔다. 목표 없이 표류하는 일은 악덕이다. 재앙과 파멸을 피하고 싶다면 이러한 표류를 멈춰야 한다.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나약함을 나타내는 사소한 걱정, 두려움, 근심,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다. 그 결과 반드시 실패, 불행, 상실의 상태로 끌려가게 된다.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당신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겠지만 나약함을 극복할 때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실패의 과정을 통해 얻은 강한 인격은 미래의 찬란한 빛을 위한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다.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생겨난다. 의심과 두려움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적이다. 무엇이 성공에 영향을 주는가? 성취하는 모든 것과 성취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자신이 품어온 생각이 만들어낸 직접적인 결과이다. 완벽하게 질서 정연한 우주에서 균형의 상실은 곧 완전한 파괴를 의미한다. 따라서 생각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삶은 파괴되기 쉽고 여기에는 개인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한 사람이 지닌 나약함과 강함, 긍정과 부정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것이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자기 자신만이 바꿀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결코 바꿔줄 수 없다. 자신이 처한 상황 역시 자기 자신이 만들어냈을 뿐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았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행복과 고통은 당신의 내면에서 나왔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게 되며 계속해서 생각하는 대로 머무르게 된다. 작은 성취를 이루고 싶다면 작은 희생만 치르면 된다. 많은 성취를 이루고 싶다면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 고귀한 성취를 이루고 싶다면 그만큼 위대한 희생을 치러야 한다. 이기심을 버려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진정한 경제적 풍요는 성실, 믿음, 관대함,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만 실현된다. 이러한 자질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경제적 풍요가 무엇인지조차 깨달을 수 없다. 왜냐하면 행복과 마찬가지로 풍요는 단순히 물질적 소유만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실현되기 때문이다. 탐욕스러운 사람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겠지만 평생을 비참하고 인색하고 불행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는 자기보다 부유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물질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루하게 살게 된다. 건강과 성공은 정신이 결정한다. 대부분 육체의 상태는 정신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과학계도 이 사실을 빠르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정신 현상을 육체의 산물로 여기던 과거 유물론적 관념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대신에 인간의 정신은 육체보다 우월함으로 육체는 생각의 힘에 영향을 받는다는 믿음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사람들은 드디어 아파서 절망하기보다는 절망하기 때문에 아프다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모든 질병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머지않아 일반적인 상식이 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집중했다. 집중력 즉, 정신을 하나에 모으고 그대로 유지하는 일은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집중력은 철저함의 아버지이며 탁월함의 어머니이다. 집중력은 그 자체로 목적을 지니기보다는 모든 정신적 능력과 모든 일에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서 중요하다. 다시 말해 집중력은 그 자체로 어떤 목적을 지니기보다는 모든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능력이다. 기계공학에서 증기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집중력은 정신이라는 기계를 움직이고 삶이라는 기능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